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탈릭 부텔린을 평가하기가 조금 오바긴 하죠. 누가 뭐래도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창시한 개발자이면서 수학 천재, 코딩 천재.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 평가를 하다 보면 물론 충분히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선도적인 위치에서 전 세계 산업 분야의 혁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분과 그리고 삶의 과정 중에 인터넷, 컴퓨터를 전혀 접하지 못한 세대,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데이터만 신뢰한다. 데이터에 의존을 해서 공정과 공평을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정적인 인간미는 좀 떨어진다. 그런데 저같이 70년대 생인 분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건 어떤 저항이나 고통, 아픔에 직면했을 때 그걸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저항력이 좀 높다는 거죠. 그 대신 데이터에 의존하는 젊은 분들은 힘듦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날로그적 지식 정보들이 이제는 온통 디지털로 들어오게 되고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분명히 가정이란 가설을 따르지 않고 통계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인풋하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텔린 그리고 트론의 저스틴 성 같은 경우는 좋아요. 사업에 대한 열정도 좋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다 좋은데 역경이나 고난, 아픔, 힘듦이 왔을 때 그 나이에 삶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그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힘듦이 따라옵니다. 제가 샘 뱅크먼을 봤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금 거의 자포자기 시기죠. 문제점이 다가오고 뭔가 책임져야 될 위치에서 그냥 자신을 놔버린다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도덕적 양심이나 책임감 전혀 없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터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어린 분들에게 그분들의 생각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에서 100% 디지털로 넘어오냐 아니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고수해야 되냐, 이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혁명은 어쨌든 아날로그적 사고를 이제 100% 디지털 사고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 있는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곤경과 역경, 고통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젊은 분들이 디지털적 사고방식으로 그것들을 감내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조그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이 없던 분들은 그들이 만든 암호화폐는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빅탈릭 부텔도 마찬가지고 트론의 저스틴 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그들에겐 그만한 경제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책임감, 사명감 없이 그들이 이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그만 문제점, 조그만 역경에도 샘 뱅크먼처럼 자포자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암호화폐 기술력이라든가
암호화폐의 특징보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회사 대표의 마인드와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너무 숫자에 예민하지 마라, 숫자에 민감하지 마라. 어차피 갈놈들은 100배, 1000배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대중들은 숫자가 매우 민감하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중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대표의 사명감, 책임감, 사회적 역경,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식, 그런 면모로 봤을 때는 XRP,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굉장히 현명하고 적극적이면서 내면에 있는 힘이 보여지죠. 그리고 인류를 뭔가 바꾸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 이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코인 회사의 대표보다 내공 하나는 그냥 짱짱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이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사회적 경험들을 많이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암호화폐 회사 CEO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 이 말을 비탈릭 부테린이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사회적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사회적 역경, 고난, 고통, 아픔들을 더 겪어야 되고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견뎠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는 기술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잠재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문화적 중심점이다. 급등하는 암호화폐 가격은 탐욕과 만연한 추측이 운전석을 차지하는 강세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었다. 가격이 폭락하면 투기꾼들은 시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건축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아있다.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을 짓지만 집을 파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걸 포기해버린다. 제가 방금 전에 기성세대 분들과 지금 세대 분들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조그만 역경에도 모든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본인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느냐. 결국 부테린은 지속 불가능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사기인 프로젝트는 양보다 질이 우세한 약세장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코인을 잘 타고 있어야 된다. 약세장의 끝이 보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장이 도래할 때 1년여가 넘는 하락 기간 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이 생겼다. 건전한 생각들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명한 판단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똥코인에 잘못 탔던 분들의 엄청난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지금 약간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죠. 똥코인들이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 버렸다는 거죠. XRP 방송을 제가 중장차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도 현실적으로 계속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코인들이 너무 많았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탔던 코인들이 너무 많구나.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오게 되면 그 코인에 있는 돈을 다 빼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론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을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비탈릭 부테린을 이야기를 했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빵형의 최종 목적지는 돈이겠죠. 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리플 사이트의 첫 화면도 돈입니다. 돈. 결국은. 그리고 지금 전세계
세계에서 90여 개 국가에서 CBDC 개발에 집중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미국에서 선택하는 한 놈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암호화폐에서 출연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와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틱톡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XRP는 디지털의 미래, 돈의 미래, 그걸 하려고 할 겁니다. CBDC가 최종 목표라는 건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결국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인터넷이 깔리면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사람 손에 쥐어지게 됨으로써 다가온 세 가지 혁명,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금융, 그리고 유통, 그리고 미디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2의 인터넷 혁명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XRP 리플은 ODL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을 했고, 아마존, 유통이 진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 매체들, SNS 채널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NFT를 통해서든 디파이를 통해서든.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9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리플은 가까운 장래에 안정적인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XRP 레저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장이 곧 수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전통 중앙은행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통화 통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리플은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생성을 위한 즉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연합, 중국, 인도, 호주 상위 경제 국가도 포함이 되고요. 반면 미국은 조금 더디게 진행되어서 디지털 달러 보유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평가하고 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미국이 늦게 스타트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XRP 리플로. 미국이 XRP 리플로 간택을 하는 순간 리플이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전 세계의 선택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미국 달러가 전 세계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선택한 CBDC는 결국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에 장착이 되게 될 겁니다. 리플은 CBDC 구현을 위한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자체 CBDC 백서를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리플 CBDC 백서를 활용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계속 넘쳐 흐르고 있죠. 미국은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 이 모든 스토리들이 결국 SEC, XRP, 미 재무부, 브래드 갈링 하우스 하나의 서클로 움직이고, 어쩌면 그들의 대서사 드라마, 대서사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비트TV의 말대로 조금씩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유튜버 비트TV가 눈치를 다 깐 것 같아서 쉽게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교만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리플의 CBDC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 이유는 CBDC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안, 안정성 및 상호 운영성 제공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잘 제공을 해줍니다. 리플의 ODR 서비스는 이미 전세계 많은 금융기관에서 그 수요가 높으며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섣불리 CBDC를 잘못 만들었다간 더블 스펜딩, 이중지불, 돈이 복사가 된다면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겠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동영상은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복사가 돼도 괜찮지만 디지털 안에서 유통이 되는 돈이 복사가 된다면 그 국가와 무역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 위험성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리플 ODR 봐보세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수요 유동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CBDC를 자체 개발을 해서 그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기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릴까요? 설사 그리고 테스트를 끝냈다고 해도 과감하게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 시킬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해커들, 미국을 싫어하는 적대 국가들이 그 꼴을 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미국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암호화폐에서 CBDC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결국 명목 화폐가 될 것이다. 또 이야기 드리지만 달러는 쓰면 쓸수록, 찍으면 찍을수록 인플레이션, XRP는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그들이 원하는 특정 수량만큼 XRP를 확보하게 되면 그 확보한 XRP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XRP를 세계준비통화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도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빵형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빵형이 원하는 건 리플 홀더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솔루션들이 하나하나 풀린다면 제 영상을 즐겨 듣던 분들이 얼마나 현금 부자들이 많이 생길까요?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일한 문제는 현재 SEC 소송이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미국이 XRP를 더 떳떳하게, 더 명확하게, 더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리플을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용도로 아주 멋지게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리플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를 저의 일기처럼, 저의 흔적처럼 영상으로 남길 뿐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어쨌든 여러분들 본인이 그 책임 또한 갖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SEC와 XRP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회사는 리플의 ODL 제품에 여전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커피를 한 잔 드시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서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는 수많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이미 나왔던 기사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재 나오는 기사들과 잘 믹스를 시켜서 충분히 긍정적인 교집합을 짜내서 그 교집합을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와 함께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리플은 중앙은행이 한편으로는 중앙 집중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가 적응하고 확장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광범위한 액세스, 향상된 기본 기능 및 상호 운영성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자, 정부는 CBDC 관련해서 중앙정부, 각국 정부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쓰고, 비정부 기관,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즉 미래의 CBDC, XRP를 홍보, 유통, 광고하고, 그리고 그 CBDC는 결국 특정 민간 기업에서 출연을 시킨다. 이게 거버넌스적 사회 구성 의사결정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는 세계준비통화 CBDC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쓴다. 이게 가장 크죠. 중앙정부가 굳이 CBDC를 개발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만든 CBDC는 결국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틱톡을 보는 거와 똑같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그 시스템이 깔리게 될 것이다. 디지털 엔화,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유로화, 각국 정부의 CBDC는 출연은 하지만 그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에스크로는 결국 XRP가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멤버십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직접 소통을 해서 직접 눈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해도가 높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영상을 제가 묶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충분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거래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결국 갈론만 간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세상에 필요 없다.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회사들은 몇 개 없듯이 결국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요게 제 지론이고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코인을 잘 타고 계셔야 된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우리나라와 브라질 축구 16강전을 하기 전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기쁨과 함께 영상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